낮에는 악마, 밤에는 형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소름 돋는 뒷거래. 250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단돈 1원보다 가벼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생명의 빛이 영혼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란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상에 존재하게 만든 1등 공신이자 가장 자애로운 후원자였죠. 고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빌론에서 짐승처럼 살던 유대인들을 조건 없이 풀어주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라며 요즘 가치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금전과 건축 자재까지 통째로 쥐어주었습니다. 성경의 이교도 왕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로 기록된 건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문 전체를 살려낸 대은인이자 든든한 뒷배였던 셈입니다. 이토록 눈물겨운 우정이 2500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대체 어떤 지독한 악연이 끼어들었기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 비극이 시작된 걸까요? 단순히 종교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 두 나라가 불과 50년 전까지 석유와 무기를 비밀리에 맞바꾸며 벌였던 소름 돋는 뒷거래의 진실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경악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이 위험한 밀월 관계가 깨지기 직전 그들이 나누었던 마지막 황금빛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음 장에서 그 은밀한 장부를 펼쳐보겠습니다. 석유 한 방울이 미사일 한 발로 바뀌는 기적 같은 환전소가 실존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950년대 중동의 지도 위에서 벌어진 이 거대한 물물 교환은 지금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이란의 팔레비 왕은 주변 이슬람 국가들의 거센 비난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에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원유를 헐값에 안정적으로 넘겨주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이스라엘이 에너지 걱정 없이 공장을 돌리고 군대를 굴릴 수 있었던 건 이란이라는 거대한 자원 부국이 뒤를 받쳐준 덕분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도 공짜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원유의 대가로 자신들이 독자 개발한 최첨단 미사일 기술과 군사훈련 프로그램을 이란의 통째로 상자에 담아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속으로는 석유와 무기가 쉼없이 오가던 완벽한 경제 혈맹이었던 셈입니다. 당시 미국까지 가세해 완성된 이 삼각편대는 중동 전체를 호령하던 무적의 팀이었습니다. 서로의 빈 지갑을 채워주고 방패를 깎아주던 이 끈끈한 형제애가 영원할 줄만 알았죠. 그런데 이 완벽한 황금빛 장부가 단 하룻밤 만에 핏빛으로 물드는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2500년의 우정과 수조원의 거래를 단칼에 끊어버린 그 무시무시한 폭탄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평화롭던 테헤란 광장을 뒤덮은 검은 연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인간의 신념이 얼마나 잔인하게 돌변하는지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단 하룻밤 만에 내 전 재산을 지켜주던 금고가 나를 겨누는 시한폭탄으로 바뀐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979년 이란의 거리를 가득 메운 함성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수천 년 우정을 단칼에 베어버린 절교 선언이었습니다. 종교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지도부에게 나라의 텅 빈 곳간과 굶주린 민심은 가장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것은 놀랍게도 공포 마케팅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석유를 나눠 먹던 형제 이스라엘을 하루아침에 작은 악마로 둔갑시켜 공식 주적으로 선포한 것이죠. 테헤란 한복판에 펄럭이던 이스라엘 국기는 찢겨나갔고 그 대사관 건물은 적대 세력에게 헌납되었습니다. 국민을 하나로 묶기 위해 가장 고마운 은인을 가장 사악한 원수로 만들어버린 이 역설적인 선택은 정권을 유지하는 아주 편리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겉으로 내뱉는 독설과 실제 주머니 속 계산기는 전혀 딴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중 앞에서는 죽일 듯이 서로를 저주하던 이들이 정작 전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벌인 기괴한 뒷거래가 포착되었습니다. 낮에는 악마라고 침을 뱉고 밤에는 그 악마에게 살려달라며 손을 내민 이 소름 돋는 이중생활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그 은밀하고도 추악한 밤의 거래 장부를 공개합니다. 죽일 듯이 서로를 미워하던 원수가
내 집 대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한다면 여러분은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1980년 이란이 이라크의 전차 부대에 밀려 국가 존립의 위기에 처했을 때 놀랍게도 그 구원의 손길은 이란이 작은 악마라 저주하던 이스라엘로부터 뻗어나왔습니다. 이란의 광장에서는 매일같이 이스라엘 타도를 외치는 군중이 가득했지만 정작 이란 군부의 창고에는 이스라엘제 첨단 부품과 무기들이 비밀리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죠. 겉으로는 철천지원수였지만 속으로는 서로의 생존을 위해 피해 뒷거래를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당장 코앞에 이라크 독재자를 견제하기 위해 멀리서 입으로만 욕하는 이란을 살려두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냉혹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란 역시 종교적 순수성보다는 정권의 목숨줄이 우선이었기에 악마의 무기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였던 셈입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란은 이 고마운 거래의 흔적을 말끔히 지우고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반이스라엘 선동에 고삐를 쥐었습니다. 낮에는 침을 뱉고 밤에는 악수를 하는 이 소름 돋는 이중생활은 결국 중동 전체를 거대한 화약고로 몰아넣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묘한 공생관계마저 산산조각낸 진짜 무서운 무기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심장을 겨냥해 이란이 조용히 준비해온 보이지 않는 올가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 소름 끼치는 포위망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내 집 마당에 발 하나 들이지 않고도 내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귀신 같은 자객이 있다면 여러분은 밤잠을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직접 칼을 휘두르는 대신 남의 손에 독이 든 비수를 쥐어주어 내 침실 앞까지 보낸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공포는 없을 겁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직접 부딪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중동 전역에 거대한 용병 포위망을 구축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이란의 검은 돈과 첨단 미사일로 무장시켜 이스라엘 사방에 배치한 것이죠. 이른바 불의 고리라 불리는 이 포위망은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소름이 돋을 만큼 정교하게 짜여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 그리고 바다 건너편까지 언제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거대한 감옥 한가운데 이스라엘을 가둬버린 셈입니다. 이란은 뒤로 쏙 빠진 채 남의 피를 빌려 이스라엘의 숨통을 천천히 끊어가는 비겁하지만 확실한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진짜 잠 못 들게 만든 위협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중동의 모든 판도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최후의 카드, 핵무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란이 이 핵을 손에 쥐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계산법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판이었죠. 그런데 이란이 이 핵시설을 숨긴 장소가 기가 막힙니다. 웬만한 폭탄으로는 기스 하나 낼 수 없는 지하 수백 미터 안반 아래 강철 요새를 지은 겁니다. 때리고 싶어도 때릴 수 없는 이 악몽 같은 요새를 이스라엘은 대체 어떻게 뚫으려 했을까요? 이제 그 상상을 초월하는 지하 전쟁의 서막이 오릅니다. 전쟁터에서 터지는 포탄보다 내 주머니 속 지폐가 휴지 조각이 되는 공포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총칼로 무장한 군대보다 더 무섭게 이란의 심장을 파고든 것은 바로 달러의 실종이었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이란의 모든 돈줄을 꽁꽁 묶어버리는 이른바 경제질식 작전을 개시하자 이란의 화폐 가치는 그야말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어제까지 빵 한 덩이를 살 수 있던 돈으로 오늘은 껌 한 조각도 못 사는 기막힌 현실이 8천만 이란 국민의 일상을 덮친 것이죠. 물가가 수십 배씩 치솟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평범한 가장들을 거리의 투사로 만들었습니다. 신념이나 종교 때문이 아니라 당장 내일 아침 내 자식에게 먹일 빵이 없어서 터져나온 처절한 생존의 외침이었습니다. 1979년 혁명 이후 46년 만에 가장 거대한 분노의 물결이 이란 전역을 뒤덮었지만 정권은 대화 대신 총구를 국민에게 돌렸습니다. 3만 명에 달하는 무고한 피가 길바닥을 적시는 참혹한 유혈 진압이 시작된 겁니다. 전 세계가 이 비극을 지켜보며 분노에 떨고 있을 때 미국은 마침내 이란 수뇌부의 머리에 14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쥐구멍조차 찾지 못하게 몰린 지도자들은 결국 빛조차 들지 않는 지하 벙커 깊숙이 숨어들었죠. 하지만 여러분, 웬만한 폭탄으로는
기스도 안 난다던 그 철옹성 같은 벙커가 단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소름 돋는 전말을 아십니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한방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그 비밀의 좌표가 찍힌 통제실로 가보겠습니다.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40억 원이라는 거액의 현상금이 내 머리 위에 걸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2026년 2월 이란의 실권자 라리자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망자가 되어 빛조차 들지 않는 지하 벙커 깊숙이 몸을 숨겼습니다. 외부의 눈을 피하려 조명조차 끄고 숨소리조차 울릴까봐 벽면을 특수 방음제로 도배한 채 병적인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죠. 누구도 이 안반층을 뚫을 수 없다라며 호언장담하던 그 철옹성 같은 지하 요새는 이란 정권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는 이미 이란의 안방까지 그림자처럼 침투해 있었습니다. 도로변 트럭에 숨겨진 원격 조종 기관총으로 핵심 과학자를 제거하더니 이번에는 지도부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 드론 영상으로 생중계하듯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라리자니가 수만 명의 군중 앞에서 잡을 테면 잡아봐라며 서방을 조롱하며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실 그의 등 뒤에는 이미 정밀 타격의 붉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벙커로 돌아가 무거운 철문을 닫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그 찰나 수천 킬로미터 밖 통제실에서 공격 버튼이 눌렸습니다. 웬만한 폭탄은 튕겨낸다던 그 요새가 단 한 발의 벙커버스터에 종이장처럼 찢기며 수뇌부 전원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것이죠. 50년을 버텨온 철권 통치가 단 몇 초 만에 먼지가 되어 사라진 이 허무한 결말 뒤에는 더 기막힌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뇌부가 사라진 이란 땅에 남겨진 잔존 세력이 폭탄보다 더 무서워하며 벌벌 떨었던 진짜 적은 누구였을까요? 그 소름 끼치는 마지막 장면을 공개합니다. 미사일, 폭격으로 수뇌부가 증발한 뒤 살아남은 이란의 잔존 지도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복수나 반격이 아니라 자국민이 거리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 축제 금지령이었습니다. 수만 명을 학살한 피해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란 최대의 전통 축제를 앞두고 정권은 공포에 질려버린 것이죠.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가 매일 밤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들이 폭탄보다 더 무서워한 건 바로 8천만 국민의 함성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외부의 적 이스라엘을 만들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왔던 정권이 정작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굶주린 민심 앞에서는 종이장처럼 흔들리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경제를 외면하고 공포로만 쌓아올린 권력의 유통기한은 결국 여기까지였습니다. 2500년의 우정을 배신하고 자국민의 피로 성벽을 쌓았던 그 위태로운 역사는 이제 종막을 고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중동의 지각 변동은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동치는 유가와 환율, 그리고 재편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냉철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흐름을 먼저 읽는 사람만이 이 거대한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긴 여정이 여러분의 해안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